KBS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예정인데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KBS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의학 전문 기자 이충원 기자는 전문의시죠? KBS 2003년도 입사했으니까 지금 19년 차고요. 네. 의학 전문 기자로서 이제 의료 또는 네. 복지 이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의 코로나는 출신. 지금 2년 차인데 코로나 2년 만 차. 2년 꽉 채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처음 발생부터 지금까지 계속 네네. 추적 취재를 하고 계신데 이 오미크론이 13번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이러스가 13번씩 2년 안에 이렇게 변이를 하는 게 정상인지 아니면 평균보다 좀 빠른 건지부터 좀 궁금한데요. 일단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 DNA 바이러스는 두 가닥, 네. RNA 바이러스는 한 가닥. 한 가닥이니까 더 변이가 많겠죠?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 가닥인데 여기 이제 유전자들이 쫙 박혀 있는데 이 유전자들이 변이를 할 수 있는 거고 원래 바이러스는 변이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일반적인 경우이기는 하다라고 네. 하는데 일단 오미크론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전파력부터 보면은 델타 변이와 비교했을 때 전파력이 30% 정도 강하다. 아니다. 500배에 달할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알려진 전파력은 어느 정도인 거예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잘 모른다겠네요. 최소 30%에서 최대 500배면 너무 크잖아요. 너무 크잖아요. 폭이 네. 너무 크죠. 일단 남아공에서 이제 처음 발견된 건 아니고요. 남아공에서 이제 집단 발병이 나타났는데 거기서 이제 유전체 전장 검사를 해봤더니 이게 다른 변이다 해서 오미크론이라고 얘기를 붙였는데 남아공 현재 지금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전에는 델타 변이가 많았었는데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감염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네. 여기서 이제 바이러스를 조사를 해봤더니 오미크론 변이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델타 변이가 남아공에서 특정 지역에서 우세종이 되는 데까지 한 3달 정도 걸렸는데 이 오미크론은 우세종이 되는데 20일 정도밖에 걸리지 훨씬 않았으니까 짧네요. 네. 델타 변이보다 혹시 전파력이 더 세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전파력은 델타보다 최소한 30% 정도 더 셀 네.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확산 속도도 한 두세 배 정도 그래요. 빠르다고 볼 수 있다. 아. 추정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몇 배 더 빠르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델타보다 전파력은 빠르다라는 빠르다고 볼 수도 있다. 볼 수도 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알겠습니다. 물론 정보 수집에 시간이 더 필요할 테니까요. 이 오미크론이라는 게 발견된 지 뭐 3일 정도밖에 아직 안 됐잖아요. 그렇죠. 외신에서 나온 지 한 5일 됐죠. 5일 정도? 네네. 그 위험성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왜 보통 전파력이 강하면 위험성은 좀 비교적 낮다라는 게 통념이라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위험성은 어느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라는 게 이제 살아남는 게 일단 목표잖아요. 네. 그래서 전파력이 세면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죽게 되면 숙주가 죽게 되면, 그렇죠. 네. 복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전파력이 세도 치명적일 수 있는데 호흡기 바이러스가 이제 주로 그렇다고 하네요. 네. 일단 사람이 중증으로 가기 전에 바이러스는 복제해서 나가니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남아공에서 처음에 이 대학생 집단 감염이 생겼는데 이때 증상들을 보면 무증상도 꽤 많았고요. 비교적 가벼운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이하게는 열이나 발열이나 뭐 여러 가지 뭐 통증 같은 건 별로 없었고 그냥 피로감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하죠. 뭐 아주 피로해서 움직일 정도가 아니라 피로감은 좀 몸에 안 좋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다. 몸살 정도다. 네.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다.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 하지만 지금 보통 중증으로 가는 것은 1주 내지 2주가 걸리기 때문에 2주 정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로 중증은 젊은 친구들은 잘 중증으로 안 가잖아요. 네. 고령층은 아직 남아공에서 많이 감염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중증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치명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하지만 지금까지 증거는 아주 치명적이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증상도 상당히 많고 피로감이 주된 증상이라고 지금 좀 알려져 있는데 일단 이게 중증으로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1, 2주는 저희가 지켜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게 위험성이 어느 정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건데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유럽에서도 뭐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면 본인이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다면 델타 변이보다 더 위험하다. 또는 뭐 더 이렇게 전파력은 셀 수 있지만 치명률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막 역대급 변이가 나타났다 이런 거는 맞지 않는 표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백신 대충 맞았잖아요. 네. 2차 접종까지 끝낸 분들도 많고 오늘 아마 80%
접종 완료율. 예. 그런데 이제 어제 3차까지 맞아야 접종 완료가 된다고 하니까 맞아요. 일단 2차까지 하면 전 국민의 80% 정도가 접종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전염병, 감염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명률이거든요. 걸려도 자기 자신이 증상을 잘 못 느끼거나 가볍다는 뭐 감기라면 별다른 바를 바가 없는데 이게 폐렴으로 많이 가서 혹시 사망까지 이르지 않느냐 이런 건데 우리가 백신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어떤 변이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까지 감염 예방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으나 중증 예방엔 상당히 백신들이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대해보고 과도한 공포는 뭐 갖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판별이나 치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PCR 검사하면은 음성이다, 양성이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의 PCR 검사로는 내가 오미크론 변이에 걸렸다라는 걸 판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오미크론 변이는 잡아내지 못하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나오죠. 그러면 그렇죠? 이 변이 판별은 언제쯤? 이게 가능할까요? 이제 변이 검사라고 하는 것은 네. 그러니까 PCR 검사라는 것은 폴리머라이저 영어로 좀 할게요. 네, 체인 괜찮- 리액션이라고 그래서 네. 유전자를 이렇게 특정 유전자를 증폭시켜 가지고 네. 그것을 보는 겁니다. 몇 개를 이렇게 보는 건데 네. 거기서 이제 양성이 나타나면 코로나19에 걸렸다. 걸렸구나라고 네. 보는 건데 이 변이를 판별하는 것은 바이러스 유전체 전장 모든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변이가 있는지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한 5일 정도 걸리는 검사고요. 또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모든 그 감염자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우리나라에서 한 15% 정도에서 이 변이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군요. 이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변이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알파 지금까지 있었죠. 베타, 감마, 델타는 PCR로도 잡아낼 수 있도록 개발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오미크론이 나타난 거니까 오미크론도 PCR로 잡아낼 수 있도록 개발하려면 한 달 정도는 걸린다라는 한 달 정도.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판별이야 뭐 천천히 한다고 해도 내가 일단 변이에 걸렸다면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가 좀 관건인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백신을 맞아서 예방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치료제를 먹어서 치료하는 게 있는데 일단 백신 얘기를 먼저 해보면 지금까지는 변이 맞춤형 백신은 없고 그냥 우리가 나온 화이자, 모더나 뭐 얀센 이런 거를 한 번 정도 맞아서 위중증을 막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예방을 해오고 있잖아요. 네. 오미크론은 맞춤형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고 제약사들 보도가 막 나오던데 실제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이제 제약사 대표들이 하는 말이니까 돈을 벌고 싶다. 걸러 들어야 될 것 예, 같고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알파, 베타, 뭐 델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변이가 기존의 백신에 효과가 없었다면 빨리빨리 개발해서 새롭게 보급을 했겠죠. 그러나 네.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제일 중요한 중증을 막는 건 90% 이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새로운 백신을 내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오미크론은 아직 실체를 잘 모르잖아요. 백신 효과가 떨어질 건지냐. 추정은 약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도고 하지만 중증을 막을 가능성은 높다라는 거니까 물론 제약사들이 지금 특히 메신저 RNA 백신을 만들어내는 화이자나 모더나는 플랫폼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계도를 그러니까 메신저 RNA 설계도잖아요. 네. 설계도를 약간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 변이에 맞춰서 하게 되면 하는데 이게 과연 기존 백신에 효과가 없을 것이냐 이걸 뭐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백신을 개발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가요? 지금 뭐 어떤 변이다 뭐 그런 것들을 좀 알아내고 설계도 정도를 그리는 정도 뭐 그 정도로 준비하고 있지 그 않나 정도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개발에 착수를 하는 건 아니고요. 돈이 안 되면 안 되니까요. 만약에 돈이 안 되면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네. 추이를 좀 보겠죠. 그리고 치료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지금 머크, 화이자사 여러 군데서 코로나 먹는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잖아요. 네. 요게 변이에 효과가 없다는 보도가 나오던데. 일단 백신은 왜 효과가 좀 떨어질 거냐 하는 것은 오미크론이 그 돌기 단백질이라고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하는 그 부위죠. 그 부위 또 이 백신이 그 부위에 이제 작용을 하는 건데 네. 그 부위에 변이가 32개나 생겼다. 변이가 아주 많이 돌기 단백질이 생겼기 때문에 백신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 먹는 약은 작용 지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요? 먹는 네. 약은 바이러스 복제 자체를 억제하는 약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머크에서 나오는 몰누피라비르 네. 이름이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중증 예방 50%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30% 정도 막는다라고 약간 떨어졌고요. 아, 하지만 화이자는 중증 예방을 90% 이상 막는다라고 해서 화이자는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설사 오미크론 변이가 많이 퍼진다고 하더라도 먹는 약으로 상당히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먹는 치료제는 변이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 그 현재 효과에 변이와는 대해서는. 큰 상관이 없다.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국내 신규 확진자 수 오늘도 3천명 넘었고 이제 3, 4천 명이 일반적인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를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발생부터 지금까지 계속 취재하고 계시잖아요. 그 경험에 비춰볼 때 지금의 확산세 상황을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5차 대유행 이런 것들이 다시 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코로나가 왜 안 끝날까요? 그러게요. 사실 왜 안 저는 끝날까요? 12월 되면 80% 접종 완료하고 네. 문 닫으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게 계속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변이가 생기기 때문이고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델타 변이.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델타 변이입니다. 델타 네. 변이가 게임의 규칙을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두세 배 정도 전파력이 셌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번 주까지 뭐 확진자 수를 자꾸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네. 사실 확진자 규모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늘었죠. 5천 명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5천 명까지 문제는 지금 중증 환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건데 물론 확진자 규모가 늘어나니까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60대 이상이 많다는 거예요. 60대 이상은 걸리면 중증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위중증 환자의 절반가량은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이고요. 아, 그래요? 예, 60세 예. 이상의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이 지금 97만 명입니다. 그분들이 걸리면 많은 분들이 중증으로 가고 예. 그다음에 그 60세 이상은 초기에 백신을 접종했잖아요. 네. 이미 백신 접종 효과가 6개월 되니까 많이 상당히 떨어진?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나머지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위중증 환자가 많이 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보니까 어제 그 특별 방역 대책에 특별한 게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정부의 그런 조치는 어느 정도 이제 저는 예상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뒤로 되돌리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인 여파 네네.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추가 접종입니다. 결국엔 아. 부스터샷입니다. 싱가포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에 앞서서 재택 치료를 기본으로 했어요. 원래 싱가포르는 재택 치료가 기본이었습니까? 재택 치료를 기본으로 네. 했어요. 계속 세팅을 하면서 조금 좀 좋게 만들어 나갔죠. 10월 말에 4,000명, 5,000명, 싱가포르 인구가 560만인가요? 뭐 그 정도뿐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4만 명 나온 거예요. 그리고 중증 환자가 계속 많이 나와서 중환자 병실 가동률이 85%를 넘어서서 상당히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부스터샷을 추가 접종을 쭉 해와서 지금 현재 추가 접종이 인구 대비 26%, 우리나라는 60세 이상의 12%. 빨리 진행을 했군요, 추가 그러니까 추가 접종을. 접종이 26%라는 얘기는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맞았다는 뜻이에요. 네. 인구 대비니까. 그러면서 병상 가동률도 지금 51%로 떨어졌고요. 감염 재생산 지수도 0.6% 떨어졌고 치명률도 0.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추가 접종을 우리 정부가 좀 이렇게 강조하고 네. 뭐 그랬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일단은 확진자 규모가 늘어나고 위중증 환자가 많이 늘어났지만 재택 치료로 좀 4주간 버티면서 추가 접종이 이제 12월 말까지 끝나니까 추가 접종은 받게 되면 바로 효과가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항체가 네. 뭐 1, 2주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한 2, 3일이면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제와 같은 조치가 나온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럼 사회 경제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추가 접종을 시행해서 위중증 화율을 떨어뜨리는 게 정부의 어떤 계획이라고 요약을 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60세 이상의 추가 접종은 다 마치겠다. 어제 다만 이렇게 얘기를 그렇다면 했죠. 그 기간 동안에 확진자가 늘거나 뭐 중환자 병실이 많이 차는 그럴 것은 가능성은 불가피하고. 상당히 있죠. 그래서 예. 병실 효율을 하기 위해서 재택 치료 기본으로 하고 예. 위중증 환자가 치료하는데 꼭 필요한 환자만 치료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충원 KBS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뉴스 D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